이런 촌스러운 디자인을 저는 나아 보이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 이러니까 디자인은 돈 못 버는 거래요. 우월의식 드러낸 꼴하고는 악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때. 큰 쌍욕은 안 해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3주차인데 첫 번째 스토리보드를 먼저 피드백을 하고요. 드로잉이랑 두들 같은 것들 과제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2주차 과제 드릴 건데요. 디자인 과제 첫 번째 좀 많이 드릴 거예요. 타이포그래피만 활용한 디자인 한 장. 두들 컬러링, 컬러칩을 꼭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디자인을 만들 겁니다. 이미지랑 타이포그래피랑 컬러 같은 걸 조합해서 통일성이 있는 디자인 5장을 만들 거예요. 한 주 동안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4시간? 미니어처 관련돼가지고 하는 전시회였거든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딱 죽지 않을 만큼 할 수 있는 선을 맞춰주신 것 같은 느낌? 자, 2주차 과제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보거든요. 통일성을 가져가는 이러한 기본적인 디자인 흐름. 색감도 주변색으로 잘했네요. 뭐 안정적입니다. 약간 아쉬운 거는 배경색이 다 똑같죠. 운율감 같은 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진이 한 화면에서 크게 들어가거나 여기에 있는 어두운 색이 배경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베리에이션이 돼야지 이게 5장을 봤을 때 덜 지루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두들. 뭐야? 맞아? 이런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요? 와. 다들 그래도 웃어주셔서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서님, 폰트가 약간 아쉬워요. 헤드 타이틀이잖아요.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폰트 중에서 생각보다 어울리는 게 많진 않더라고요. 모자이크는 진짜 좋았어요. 심의를 고려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리고 두들, 와, 확실히 그림을 그려본 티가 나는 게 솔직히 형태감도 좋고요. 조금 삐뚤빼뚤한 이런 손맛도 굉장히 좋아요. 다음 로운님, 폰트가 아쉬워요. 다들 이렇게 넓게 많이 안 쓰거든요. 특히 영문은. 지금 잘한 게 뭐냐면 글씨만 들어갔다가 또 한 장면에 이미지만 들어갔다가 이런 게 재밌어요. 변칙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칭찬할 만합니다. 칭찬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자, 그림 틀렸죠? 이런 거 맞죠? 이 동그라미의 투시와 밑에 투시는 똑같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좀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덮거나 떨어뜨리거나 이런 게 좋은 거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 흰 그릇과 분홍 그릇이 겹쳐 있는 것들, 이런 배치가 있어야지 뎁스가 생기는 거예요. 뎁스가 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그 다음 타자는 현채님, 이 그라데이션 조금 센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또 보니까는. 그리고 이 글자들 너무 아슬아슬하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빛의 방향이 일단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얘는 여기에 그림자가 있으면 빛이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얘는 빛이 여기서 오잖아요. 빛이 중간에서 오는 근데 그렇게 잘 느껴지진 않네요. 처음 한 거 치고는 되게 괜찮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서 이건 괜찮네요.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이건 좀 글씨가 안 보이긴 합니다. 레퍼런스 많이 참고했죠? 네.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유리님 과제. 와, 밀도가 미쳤네. 제가 딱 봤을 때 거슬리는 거는 일단 이런 것도 너무 커요. 그래도 어쨌든 보여줘야 될 메시지가 잘 안 보여요. 이거 말고 뭔가 더 하나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여기는 밑줄 있다가 여기는 또 심볼 같은 게 있다가 우정열이었다가 또 밑에 이렇게 써 있다가 좀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이 이미지의 이만큼만 뒷부분을 어둡게 dim 처리를 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건 사실 배치를 바꾸는 게 좋아요. 레이아웃을. 글자가 어디에 들어갈지. 이 프레임에도 다 그림자 넣으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 빼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하면서 조금 올드한 느낌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세련된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림자를 넣어야 되는 이유, 언제 넣어야 되냐면요, 안 보일 때 넣는 거예요. 근데 최후의 수단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잘못 넣으면 올드하게 보이거든요. 지섭님 볼까요? 이런 스트로크의 두께가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긴 또 없네요. 맞죠? 저는 이 색깔이 좀 더 어두웠어도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이미지 색 보정 안 했죠? 조금 보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거 작게 넣은 건 아주 좋아요. 굿잡! 아트웍은요, 모션 그래픽 업계에서는 스타일 프레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시각 예술이 들어간 모든 작품을 아트웍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웬만하면은 주제나 목적에 따라 아웃풋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디자인 참견러로 국뽕 컨셉의 촌스러운 디자인을 고쳐보는 콘텐츠를 만들었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런 썸네일이 진짜 많아요. 디자이너로서 너무 원합니다. 엑셀의 주제로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넣어줬고요. 엑셀 느낌이 물씬 나도록 쇠창살, 그리드를 열심히 만들어 줍니다. 엑셀에 관련된 수식도 넣어주고요. 손글씨 느낌의 더미 텍스트도 추가를 해주고요. 그렇게 대책 없는 썸네일 디자인 완성입니다. 어때요? 확실히 좋아졌죠? 이런 촌스러운 디자인을 저는 시각적으로 좀 더 나아 보이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현직 마케터입니다. 아래 버전이 디자인적으로 훨씬 예쁘다는 건 알지만 클릭률은 이게 더 높대요. 또 다른 댓글, 야, 이러니까 디자인은 돈 못 버는 거래요. 한 대 맞았죠. 유튜브 올리는 애들이 다 전문가만 있는 것도 아닌데 우월의식 드러낸 꼴하고는 악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때 또 보면은 똥꼬 냄새가 향긋해서 계속 맡게 되는 건 아니래요. 제가 이거 하트 눌렀습니다. 웃겨가지고 이거 눌렀어. 아직도 욕먹네. 6개월 전에 댓글에 아직도 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맞죠? 제 욕을 하는 거죠. 큰
쌍욕은 안 해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매와 채찍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쁘기만 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답을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거죠. 디자이너 콘텐츠와 타겟팅에 맞게 하는 게 기본이다.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원본 영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쇼츠는 그 말을 다 덜어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도요, 타겟이나 메시지나 주제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타겟이 만약에 아이들이다? 귀엽게. 색깔도 명랑하게, 무거운 주제다? 재질 같은 걸 써서 조금 더 그런지한 느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밈이라면 그냥 밈답게 만드는 거예요. 촌스럽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국뽕 콘텐츠 같은 것처럼 어느 정도는 목적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모든 영상은요, 멈춰있는 한 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영상이죠. 해당 주제를 시각적인 컨셉으로 명확히 전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아트웍 케이스 보면서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밀도가 높은 아트웍입니다. 이거는요, 누가 봐도 아트웍에 힘을 준 그런 모션 그래픽입니다. 한번 볼까요? 엄청 높죠? 딱 봐도. 자, 미쳤죠? 개그맨이 1분 동안 개그를 해요. 계속 1분 내내 웃기면은 그게 웃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재미가 없는 부분이 있어야 웃겼을 때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대비가 생겨가지고. 모션 그래픽도 어떻게 해요? 밀도가 깔끔하게 있다가 갑자기 힘을 실어줬다가, 이런 리듬감, 운율감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반대로 가볼까요? 이건 미니멀입니다. 갑자기 밀도가 확 줄었죠. 맞죠? 깔끔하죠, 그냥. 자, 또 하나 볼까요?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누구? 비비고가 바뀌었어? 비비고가 바뀌었어! 비비고가 바뀌었어! 새로워진 비비고, 세계를 더 맛있게. 깔끔하죠? 이거 실제로 지금 광고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미니멀하게 비비고 로고도 바뀌었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콜라주입니다. 종이를 찢어서 만든 여러 가지 스타일의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넣어서 섞어서 만든 걸 콜라주라고 합니다. 실제로 로우 프레임 레이트를 많이 쓰고요, 줌인 줌아웃 이런 것들도 많이 쓰입니다. 이런 이미지와 재질감을 넣어서 만들어진 이런 걸 우리가 콜라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 섞었죠, 진짜 모든 요소를 거의 다. 콜라주는 너무 올드하게만 만들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쓰이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 인포그래픽입니다. 모션 그래픽에서 정말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인포그래픽이고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에도 진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인포그래픽 스타일입니다. 엄청 깔끔해요, 이것도. 총선에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모두 상대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 그냥 흔하게 어딜 가도 보이는 것들이죠. 500조원에 이르는데요. 4년의 임기 동안 또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꾸역꾸역 찾았던 광고 영상인데 애니메이션을 정말 매력적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깔끔하죠? And get an impressive list of keyword ideas. Pick and use real search queries to fit business needs. And build the most profitable SEO or PPC campaign. Keyword Magic Tool by SEMrush. 되게 심플하죠. 색깔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근데 이게 요즘에 모션 그래픽 트렌드입니다만 역시나 그래도 밀도 높은 장면은 꼭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2D랑 3D랑 적절히 섞인 아트웍들입니다. 모션 그래픽에서는요, 캐릭터는 포트폴리오나 경쟁력을 갖추기 좋지만 요즘 트렌드는요, 지오메트리를 많이 씁니다. 되게 많이 쓰이는 연출 방식입니다. 알아두시면 분명히 쓸 날이 정말 많이 올 겁니다. 자, 7번째는 초상화입니다. 제가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캐릭터를 가지고 이러한 모션 그래픽, 옛날에 만들어졌던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요즘에도 많이 쓰여요. 이런 캐릭터의 움직임들 많이 쓰이죠, 실제로 게임 업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상화라고 저는 부르기는 합니다. 업계마다 부르는 게 다르긴 하지만. 자, 스톰프 타이포그래피 뭔지 알 것 같죠? 박자에 맞게 타이포그래피로 만들어진 아트웍들과 모션입니다. 한번 볼까요? 음악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죠? Do you know 더 좋아진 삼성전자 멤버십? 음악이랑 Attention please. Upgrade. 자, 빈티지가 있습니다. 레트로한 느낌을 가지고 만들어낸 아트웍들입니다. 하프톤 같은 재질 같은 걸 많이 썼습니다. 이런 느낌.
무베러 웍스에서 만든 겁니다. 알싸하게 팔사삭 탄색 구매. 그라데이션을 많이 쓴다고 아까 지섭님이 얘기하셨죠. 요즘 모션 그래픽 그라데이션 많이 씁니다. 지오메트리를 또 썼어요. 엄청 예쁘죠, 색깔?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아트웍을 만들 때는요, 키비주얼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야 돼요. 줄여서 KV입니다. 영상의 컨셉을 시각화하는 작업입니다. 중요한 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을 키비주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키비주얼은요, 그 영상의 썸네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썸네일, 클릭률에 굉장히 중요하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작하는지 과정 보여드릴게요. 주제를 선정합니다. 다 정했죠? 지금 거의 다 맞죠? 키워드를 찾아요. 관련된 키워드겠죠? 그걸 바탕으로 레퍼런스를 찾고요. 무드보드를 정리할 겁니다. 무드보드 뭔지 아십니까? 무드보드? 분위기를 한눈에 좀 보여줄 수 있는. 정확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무드보드라고 합니다.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무드보드를 만들고요. 분해하고 조립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컨셉 스케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키비주얼이라는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희 3주차는요, 테스트 대신에 조별과제 조금 해볼 건데요. 우리 거꾸로 분석을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알고 나를 알면 질 수가 없겠죠. 우리 3명씩 팀을 짜가지고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 있는 디자인을 파헤친 다음에 무드보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무드보드를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어졌는지, 어떠한 것들을 중심적으로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폰트나 이런 것들을 쓰여졌는지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알겠죠? 자, 제한 시간은요, 우리 딱 1시간만 할 겁니다. 첫 번째, 주제나 시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 채널을 선정하세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맞게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드보드를 찾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사례인데요. 구간에 맞게 적정히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무드보드를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실무에서 만들었던 스토리보드랑 함께 무드보드를 만든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찾아보면서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남들이 만든 모션 그래픽도 다 분석해야 돼요. 실제로 해요.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스타크래프트를 하건 진짜 전쟁을 하건 지휘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무드보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거의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평소에 워낙 좋아하던 채널이다 보니까 바로 딱 떠올랐어서 유튜버 찾아가지고 하나씩 의견을 냈었어요. 뽑힌 게 제가 냈던 의견이었어가지고. 옛날에 영화과 입시를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영화 분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두 분 다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역할 분담도 각자 잘 하셔서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됐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발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하조에서 도장과 발표를 맡은 김민서라고 합니다. 저희는 뜬뜬이라는 채널을 선정을 했고요. 컨셉이 개라는 컨셉이에요. 로고는 굉장히 날것의 느낌을 약간 보노보노 스타일, 그리고 근본 없는 그래픽과 이런 굴림체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날것의 느낌을 사용을 했고, 본편 썸네일은 이렇게 네온 컬러를 사용해서 제목과 그리고 이제 게스트를 강조하는 미니 핑계고는 심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채색으로 심플한 고딕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네온 컬러를 사용을 한다, 그 정도? 네. 그리고 빰빰 소셜 클럽은 로고를 보시면 약간 파스텔 톤이지만 폰트를 볼드하고 레트로 하면서도 약간 럭셔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폰트를 사용을 하고, 전체적인 디자인, 이런 아이콘이나 썸네일, 폰트, 색감, 그리고 럭셔리한 레이스, 그런 느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빰빰 소셜 클럽은 이 자막 같은 거에도 베리에이션과 다양성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집, 브이로그스럽고 감성적이고, 폰트들도 스트로크를 굉장히 얇게 쓰고 색조도 강하지 않게,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잘 찾았는데 아쉬운 게 전체적으로 좀 시각적인 것들이 많지는 않네요.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하나만 조금 더 집요하게 파고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디자인적으로 되게 매력적이에요. 여기는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그냥 글만 써 있잖아요. 정말 어떠한 오브젝트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외국 교복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분석 같은 거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혼자 준비함 조회에서 뭐라고요? 이름 뭐? 나 혼자 준비함 조회에서 이지석, 이유림, 강병구입니다. 조 이름이 왜 나 혼자 함? 공로를 제가 다 독차지하고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채널 이름은 호갱 구조대입니다. 슬로건은 호갱을 없애자는 만큼 이 채널은 주의, 경고 이러한 키워드가 잘 어울리는 채널이에요. 여기서 사용한 색 조합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인데 노란색, 빨간색으로 된 경고판?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거에 맞는 색 조합으로 채널 성격과 잘 맞는 색 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신호등을 모티브로 했다고 호갱구조대 채널에서 언급을 했었나요? 아니요, 제 분석입니다. 반면에 이 채널에서는 이 경고하는 컨텐츠 외에도 경제 관련된 컨텐츠를 하는데 그때는 하얀색, 초록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경제성 컨텐츠를 다룰 때 이 체크무늬 셔츠에 덮은 머리 이 캐릭터를 하는데 굉장히 범생 이미지잖아요. 초록색 하면 강조할 때 형광색 페인트로 칠하잖아요. 그거를 모티브로 한 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 키워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익살스러움인데요. 캐릭터를 보면 굉장히 웃기게 생겼고 그 성격에 맞게 노란색을 사용해서 색의 성격을 더 강조한 채널입니다. 저런 분석은 좋네요. 진짜 본인의 의견을 넣은 것들은. 분석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평소에도. 썸네일에서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경고성 주제,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가 있는 경제성 주제가 있습니다. 호갱 구조의 차별점,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컨셉 특성상 넓고 다양한 타겟층을 타겟하여서 굉장히 보기 편하고 세련되진 않지만 유튜브 플랫폼에 딱 맞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관적인 생각을 넣은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송곳처럼 파고든 것 같아요. 하나만 가지고 약간 말빨로 조지는 시각적인 부분 이렇게 정리한 것들, 이런 건 진짜 좋아요. 타 채널 사례 같은 것들도 좋고요. 폰트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제는 5개입니다. 첫 번째, 우리 레퍼런스 수집을 할 겁니다. 두 번째, 그걸 바탕으로 무드보드를 만들 거고요. 로고를 만들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키비주얼 시안을 만들 겁니다. 2장 이상. 그리고 마지막, 조금씩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거 쳐내고 뒷부분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인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벌써 절반이나 왔나 이 생각이 들고.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제가 미흡해서 아직은 성장이 덜 된 느낌. 항상 느끼는 건데요. 제가 한 작업물 보고 항상 제가 놀라요. 항상 만족스럽고. 훈련생분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따라와주고 50% 이상은 따라와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대충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카메라가 돌고 있어. 그래도 이번 기회 아니면은 또 언제 이런 경험 해보겠습니까? 미친 듯이 이럴 때 해보는 거겠죠. 지금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것뿐입니다. 모션 훈련소뿐. 그 과제를 1차부터 올린 걸 보니까 병구님은 아예 안 돼 있었고 민서님도 막 뒤집고 지섭님도 마찬가지고 다 때려치고 오늘부터는 1대1로 약간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진행도가 너무 뒤떨어진 상태라서 약간 올 게 왔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시긴 했는데 너무 감이 안 잡혀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의욕도 약간 없어 보이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저는 이 정도로 못할 줄 몰라가지고